안녕하세요. 저는 만 25살의 청년입니다. 제 고민이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거 한 개를 적어 보냅니다. 제가 고졸인데 어떻게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사립사이버대학에 들어가 제 적성에 맞는 전공을 해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고졸로 남아 직장들을 부딪혀보며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방통대를 일하면서 다녔습니다만 너무 힘들어서 2번이나 자퇴를 했습니다. 제가 일이 안 맞아서 그만두면 어머니가 자신과 상의 없이 관뒀다고 우리 흙수저다, 생활비가 없다, 왜 상의를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냐고 뭐라고 하십니다. 자, 사연 잘 들으셨죠? 이 25살 먹은 청년의 사연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고졸 25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매우 불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 본인도 그걸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되지만요. 그래서 이런 불리한 처지에서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려면 거기에는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25세 나이에 이런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회피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신 청년이요. 자, 본인이 지금 고졸인데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 고졸로 남아서 직장을 여기저기 부딪히며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제가 좀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갔다고요, 더 나은 직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을 지금 다녔다고 하는데 2번이나 자퇴했다 해요. 자, 방통대를 졸업했다 해도 더 나은 직장이 있을리 만무하다는 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인서울에서 나와도 제대로 취업을 못하는 세상에서 지방대학보다도 못한 사이버대학이나 방통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적성에 맞으면서 또 괜찮은 일자리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좋은 일은요, 적성에 안 맞고 좋고 싫고를 가리지 않고 그것이 좀 더 괜찮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직업에서 적성을 찾는다는 것은 그건 흔한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의사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는 사람도 그것이 적성에 맞아서 하느냐, 검사나 판사도 적성에 맞아서 하느냐 물어보면 적성에 맞는다고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은 적성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직업이다. 그래서 직업의 적성 같은 소리는 하지 마라. 자, 냉정하게 충고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자신과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면 흙수저가 생활비가 없다, 왜 상의를 안 하고 네가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두냐는데, 어머니요, 좋은 분 아닙니다. 자녀를 갖다가 고졸로 이렇게 했다면 적어도 괜찮은 부모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함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마치 흙수저라는 것이 어쩌란 말이냐는 식으로, 너 그래도 생활비 없는데 계속 돈 벌어와, 직장 그만두지 마. 그래서 자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이러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25 청년이면 어머니가 아직도 50대일 가능성이 높은데, 50대 어머니가요, 해야 될 이야기는, 내가 지금 직장에 다녀서 밤낮으로 일을 해서라도,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네가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이 기술직 같은 거를 배워가지고 나처럼 살지 말고 나보다 좀 낫게 살아라. 이것이요, 상식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뻔뻔한 부모와는 제가 봤을 때 결별하는 게 좋고, 결별이 불가해도요, 솔직히 거리를 두고 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 말 듣다가는요, 당신의 처지는 그 현재 부모의 처지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식한테 남들 다 보내는 대학도 못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호구입니까? 애를 낳아 싸지르고 나면 그 애한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요, 부모가 뭐라는가는 신경 끄십시오. 솔직히 부모더라도 부모 같자는 부모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당신의 인생의 중심을 두고, 내가 볼 땐 사이버 대학에 가는 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해봤자 괜히 허울 좋은 것 뿐이고 학비만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대학이나 서울의 허접한 대학을 다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그냥 대학에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요, 그렇게 학자금 융자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1억 2억 되는 학자금 부채를 갚지 못한 채 대학을 나와가지고 호텔에 뽀이하거나 메이드하거나 식당에 레스토랑에서 그야말로 접대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나서 그걸 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대학 학비를 갚는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대학의 허울 좋은 이 학위에 대해서 아이보리 타워라는 그걸 비웃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돈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버 대학 가지 마세요. 대신에 제가 이분한테 추천하는 거는요, 본인이 돈을 조금 모아놨다면, 아니면 알바라도 해서 돈을 좀 모아서 전문 기술직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수 용접을 배우든, 그 다음에 미장일을 배우든, 목공을 배우든, 이래서 정 안 되면 도배라도 배우십시오. 그래서 좀 힘들고 험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일당이 많은, 그래서 또 나이가 60, 70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 기술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청년이 2, 3년을 낭비하더라도 전문 기술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또 자격증을 딴 다음에 계속 현장에서 견습을 하면서 자기의 일정한 기술 수준을 높여간다면 그것은 아마 자신의 평생을 30부터 70까지 40년을 보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허접한 대학에 나와서 중소기업을 연연하고 직장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자신 처지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대학교 나온 학생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걸 다 안 하느냐? 얼마 전에 보면 조선소요당 5,000명씩 용접공 등을 갖다가 해외에서 수입한다 말이 있죠. 자, 용접 선반 같은 이런 일들을 젊은이들이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나이가 젊고 자신의 인생이 한참이고, 그런데 흙수저고, 그리고 부모조차도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되는 처지에서 내 인생을 개선시킨다고 생각하고 3, 4년 죽을 각오를 해서 자격증을 딸 의지가 없다면요, 이 사연을 보내신 청년은 남은 인생을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허접하게 살다가도 싼 겁니다. 이 청년이요, 적성이고 무슨 대학 학이고 이런데 또 부모의 잔소리고 이런데 신경 쓰지 말고요, 당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 자, 고달프기도 하고 또 학원 같은 데 가서 따야 될 거고, 또 아니면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데서 기술을 배우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 과정요. 그런 데를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세요.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 이런 재취업이나 재훈련을 하기 위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이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잘 알아보고 그 학원비 융자도 다 돼요. 힘듭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배우겠다라고 작정해야지 인생을 안이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길을 계속 모색한다?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보다도 이 출발부터 타고난 조건이 불리해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쉽사리 따라잡기는 힘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을 원망하기보다요, 이런 것을 따라잡기 위한 한 번쯤 뼈를 깎는 집중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25살 청년한테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현재 자신의 흑수저 불우한 처지들을 비관하지 않고요, 이걸 기반으로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전문 기술직으로 나가는 것이 답이고, 그것은 대학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전문 기술직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술 훈련 과정이나 학원 등을 가서 배워야 된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돈을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투자하는 것을 아껴 써도 안 되고, 내 돈이 좀 필요하다면 그걸 직장에 다니면서 모으든 알바를 해서 모으든,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좀 보충을 받든 해서 끝까지 이걸 해내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청년에게요, 가장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생은 기회가 올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 기회가 올 때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오지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운도 오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얻은 기쁨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에 저병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만은 게 그댈 그리도 두려운가요? 저는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소변 넘어 어느 화창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